여러분 안녕하세요. 그 사주차에서는 2장의 그 뒷부분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인공지능에서 소프트웨어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가 왜 그 인공지능에서 중요한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알고리즘인데요. 하드웨어는 저희들이 엔비디아, 그 GPU, 요게 이제 그 많이 쓰고 있고, 그 구글에서는 TPU라 그래서 어쨌든 그 중앙 처리 장치라고 있어요. 컴퓨터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 하드웨어의 이제 구성 요소인데. 그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 노트북이나 뭐 스마트폰, 컴퓨터에 쓰고 있는 거는 이제 단위가 이제 CPU죠, CPU.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제 빠른 시간 안에 그 어떠한 그 해를 얻으려고 하면, 예를 들면 이제 바둑을 둘죠, 알파고가. 그래서 이제 어디를 이제 다음에 수를 둬야 그 다음에 이제 이길 확률이 이제 가장 높은가를 선택을 해서 그걸 이제 주어진 시간 안에 결정을 이제 해야 되죠. 바둑은 마냥 그 이제 시간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해를 찾아가는 과정이 이제 그 뭐 머신러닝, 딥러닝 알고리즘을 써서 구체적으로 그게 다 소프트웨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그 이해할 수 있는 왜 소프트웨어가 인공지능에서 중요한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부분의 이제 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들이 공개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뭐 요번 주도 이제 그 얼굴 사진을 가지고 남성인지 여성인지 그리고 이제 나이를 이제 예측하는 뭐 이런 그 실습 예제를 한번 들여다볼 텐데, 이게 이제 뭐,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면,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 특히 요즘은 이제 기트허브라 그래서, 오픈소스 개념의 그 코드를 이제 공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더 갖고 있으면, 이제, 그, 많이 오픈해서 서로 이제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이러한 그 추세가 요즘 트렌드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이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과 달리, 요 인공지능은 이제 오픈소스로 지금 출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살펴보도록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를 이제 합한 이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이제 컴퓨터라고 하면 하드웨어와 이렇게 소프트웨어로 나누어지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하드웨어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눈으로 보는 그 하드웨어 장치, 구성 부품을 얘기하는 거고, 사실은 이제 하드웨어만 있다 그러면 컴퓨터가 역할을 그 좀 수행하기가 어렵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반드시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운영체제 윈도우를 많이 쓰시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일종의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게 없으면 컴퓨터가 전원을 켜면 아무런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소프트웨어가 이제 중요하다. 하드웨어도 이제 그 뭐 중요하긴 하지만 그 소프트웨어는 워낙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이제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는 여전히 이제 앞으로도 중요하게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이제 그 어떠한 인공지능 서비스나 제품을 개발할 때 그 예를 들면 자동차는 이제 전체를 배열하고 봤을 때 그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제 얘기하죠.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이제 그 운전을 하는 자동차를 가만히 보면 그 안에 소프트웨어적인 기술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내비게이션이죠. 그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기술이고, 기타 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음악을 듣는다든지 뭐 핸드폰이랑 연결을 한다든지 뭐 그 센싱 기능을 이용해서 뭐그 소리를 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된다 그러면 이제 더더욱 그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현재까지 보면 전체 100이라고 봤을 때 56% 정도가 소프트웨어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비행기 있죠. 항공기. 항공기도 여러분들이 보면 조종사가 그 이착륙하고 난 다음에 거의 자율로, 이제 그 조종사는 이제 이렇게 그 위험 상황이냐, 뭐 아니면 이렇게 잘 하고 있느냐를 이제 감독하는 거고, 실제는 자율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착륙도 요즘은 자율 이제 하는 시스템들이 있고, 그 조종사가 그 대부분 비행기 안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다 처리를 하고 있다. 의료 서비스도 거의 절반 가까운 비율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처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제 하드웨어의 어떤 의존을 많이 했다 그러면 인공지능 시대가 돼 가면서 이제 그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공지능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 그 소프트웨어를 좀 살펴보는데, 앞에서 얘기했었던 거가 이제 중복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그거랑 같이 연결을 시켜서 좀 보면, 이게 이제 BMW에서 개발하고 있는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 개발비 있죠. 대부분 다 90%가 소프트웨어예요. 이 하드웨어는 여기 보면 컴퓨터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이제 저희들이 중앙 처리 장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도 다 그런 것들이 있겠죠. 물론 여기 보면 이제 뭐 이렇게 라이다, 그다음에 GPS, 뭐 카메라, 그다음에 뭐 바퀴에 어떠한 그 센싱을 해가지고 이제 전달해주는 뭐 그런 것들이, 카메라도 보면 이제 하드웨어 장치가 있죠. 하지만 이게 센싱하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GPS 위치를 잡아서 전달하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조명 관련된 거.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이 대부분 하드웨어는 이렇게 찾아보면 가장 그 성능이 좋은 거를 금방 알 수가 있고, 그거는 이제 끝이다 이거죠, 하드웨어는.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그 카메라를 그 영상 데이터나 뭐 이미지 데이터를 받아서 어떻게 요 바퀴에다가 그 정지하라, 뭐 천천히 달려라, 뭐 좌회전해라, 우회전해라, 약간 피해라, 뭐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게 다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GPS의 위치 정보를 받아서 내가 정상적으로 원하는 곳을 갈 수 있도록 다 제어를 해주는. 그렇죠? 바퀴의 인코더라는 게 이제 바퀴 센싱하는 그 정보를 받아서 바퀴의 상태를 점검을 한다든지, 뭐 바퀴의 압력을 이제 체크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소프트웨어 기술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은 이제 테슬라가 미국의 유명한 전기 자동차죠. 물론 뭐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만들어내고 있는 것들이 이제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대부분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술을 개발을 하는 게 핵심이고요. 사실은 이제 구글에서 자율주행차의 그 혁신적인 시작을 한 회사죠. 이제 구글이 이제 상당히 그 다양한 영역의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자율주행차도 그 하나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자동차가 그렇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그 소프트웨어가 인공지능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은 ICBM이라고 그랬죠. I는 이제 그 IoT, 클라우드, C, 그 다음에 B는 빅데이터, M은 이제 모빌리티, 모바일, 그렇죠? 플러스 AI가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이 뭐냐 하면 이제 ICBM 플러스 AI.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 주위에서 보면 뭐 IoT 집안에서 보면 다 제어하고 이게 보편화가 될 것이고, C는 클라우드는 여러분들이 이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는 그 상당히 이제 데이터 분석 관련된 데서 AI 하면 이제 빅데이터가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에 M이라고 하는 건 모바일이죠. 여러분들이 대부분 요즘도 그 웹이죠, 웹. 예를 들면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게 거의 스마트폰으로 하지
그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죠. 그래서 모바일은 필수적인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그 어떠한 키워드다. 제시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크 파커라는 사람이 지금은 이제 작년 10월 달에 이제 관뒀는데요. 어쨌든 이 사람이 나이키에 스포츠에다가 인공지능 또는 소프트웨어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그 고정관념에서 탈피해가지고 사실 고전에도 뭐 그 이렇게 웨어러블 컴퓨터라는 분야에서 이게 이제 접목 가능성을 상당히 많이 좀 논의를 했었어요.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제품화가 되고 있는 게 아디다스, 나이키인데 옷, 그 다음에 신발,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마트폰과 연결돼서 운동량을 체크한다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연구 개발하고 제품을 신체적으로 내놓고 그 사람의 이제 그 어떤 효율적인 운동을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이제 만들어내고 그게 이제 그 가격을 비싸게 이제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제 그거를 이제 고부가가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그죠? 요즘 뭐 코로나 때문도 보면 요 바이오 쪽에 또 많은 연구 개발을 이제 하고 있죠. 그걸 이제 바이오 인포메틱스라고 그러는데, 바이오라는 게 바이올러지, 생명, 뭐, 생물, 뭐 이런 거고, 인포메틱스는 이제 그, 우리가 MATICS라고 하게 되면 과학적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과학죠. 그러니까 생물에 있는 학문학적으로, 생물학에 정보과학을 접목시키는, 특히 이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접목시켜서 DNA 구조를 분석을 할 때 상당히 효과적으로 이제 그 어떤 항체를 만들어낸다든지 뭐그 치료약을 만들어내는데 쓸 수 있다라고 해서 생명정보과학 분야에서도 많은 분들이 관련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음악은 이제 저희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앞으로 보고 연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화성이라고 하죠. 화성. 음을 가지고 음의 어떤 일반적인 룰을 이해를 해서 작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작곡가의 역할이 상당히 좀 이제 조금 좀 다른 영역으로 좀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컴퓨터 악보를 만들어낸 악보를 읽을 줄도 알고, 이게 다 소프트웨어 기술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이 컴퓨터를 이용한 악보를 보면서 창작자가 수정을 하고 하면서 작곡가가 곡을 만드는,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대학에서도 이제 교양에서 요 과목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오픈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다른 대학에서는 이제 의무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뭐 컴퓨터 관련된 과에서는 인공지능 과목이 보편적으로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 인공지능의 기초적인 개념, 뭐 이래서 다양한 과목들을 오픈을 해서 기술 개발이나 뭐 이런 걸 코딩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교양 과목에서는 일반적인 개념, 뭐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 관심이 있으면 이제 전공에 가서 개발하는 것까지 배우도록 이제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자기 전공에서 어떠한 인공지능적 요소를 이제 주로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하드웨어는 뭐 거의 장비적 개념으로 발전 단계에서의 최고의 제품들이 다 상용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쓰면 되는 거고, 요는 이제 그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어떠한 새로운 효율적인 자기 전공의 서비스를 개발할 거냐, 제품을 만들 거냐, 뭐 요거가 핵심적인 거예요. 그걸 이제 소위 융합이라고 또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예체능은 뭐 음악이다 그러면 컴퓨터 음악 요거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인문계다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이 시를 쓴다든지 소설을 쓰는 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전공이든지 다 인공지능적 요소를 알게 되면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텐데요. 그거를 잘 이해를 하셔서 요거는 우리 과에도 좀 적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아이디어를 좀 뭐 요번 주에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 계속 이제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그 학습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전공에도 이제 좀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두 번째, 이제 세 번째인가요? 보면 이제 그 비서들 있죠, 비서. 이제 그 소위 이제 뭐 다른 이름으로 뭐 삼성 빅스비, 구글 어시스턴트, 애플의 시리,
이름이죠. 이름, 브랜드 이름, 스피커. 그다음에 음성 인식 어떠한 시스템들 주로 핸드폰을 통해서 이제 보통 하는데 집안에 있는 냉장고보다 에어컨 있죠. 에어컨 뭐 그다음에 뭐 청소기 뭐 이런 것들이 다 요즘 음성 인식을 할 줄 이해하는 것들로 진화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애플 시리가 이제 미국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애플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이제 시리라는 거고요. 이런 거죠. Hey Siri, what's the best sushi place in town? 어느 타운의 도시에 갔는데 스시가 먹고 싶어요. 그래서 시리한테 물어봐서 그래서 뭐 여기서 뭐 150m 앞에 무슨 식당 이름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럼 가는 길을 안내해줘 이러면 이제 안내를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음성을 인식을 하고 그 전에 이제 요 근처에 이제 식당 정보라든지 이거는 다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돼 있고 GPS로 수신을 해서 위치 정보를 받아서 주인님이 원하는 소위 그렇죠? 스마트폰의 음성 인식을 하고 식당을 검색하고 길 안내까지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2011년에 처음 소개가 됐고 계속 지금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챗봇이라는 말이 요즘 우리나라의 일반 단어로 지금 많이 쓰고 있어요. 채팅하는 로봇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민원과 관련된 거 있죠. 뭐 CRM이라 그래서 고객의 접점 부분에 있어서 보통의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전기세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얼마냐, 뭐 언제까지 납부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거를 그때그때마다 사람이 이제 응대하기가 상당히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위주로 그 다음에 이제 상당히 지금 고급화가 되고 있어요. 다양한 자연어 음성을 인식을 하고 텍스트도 인식을 하는 기술을 통해서 원하는 답을 이제 물어보는 사람. 그게 이제 음성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보통 요즘 이제 카톡으로 챗봇을 많이 카톡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존은 알렉사라는 거죠. 이게 이제 구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다음에 날씨 정보, 뭐 기상, 음악 기능, 음악 틀어줘, 뭐 교통 정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빅3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삼성 핸드폰을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많이 쓰고 계실 텐데 이미지, 텍스트, QR코드 인식 기능까지 포함을 시키면서 계속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은 보통 일반적인 뭐 알고리즘들은 다 공개가 돼 있어요. 학습용으로 뭐 다 공개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에 들어가 있는 거는 이제 그걸 응용을 하긴 하지만 그 통으로 이제 오픈하는 경우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하나의 단위 그 알고리즘들은 다 공유해서 공개를 하고 있죠. 그걸 이제 우리가 오픈 소스 코드라 그래요. 오픈돼 있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이거를 이제 오픈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앞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요인도 있는 거고, 이걸 공개 안 하게 되면 또 이제 폐쇄적인 구조로 가게 되면 인공지능이 발전 안 할 수가 있는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구글에서 이제 처음으로 오픈하자라는 전략을 이제 시작을 했고, 그래서 보통 이제 텐서플로우로 만들어진 코드들이 많이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이해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다 오픈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미국에서 유명한 기관에서 이제 예측한 자료인데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를 사람들이 어느 정도 구매를 할 수 있을 거냐를 예측한 단위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뭐 2025년까지 예측한 자료인데요. 1186억 달러 전 세계적으로. 여기 한 118조 원이 되는 거 우리나라 돈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뭐 23조. 지금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예측 자료이고 실제적으로는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요 분야가 자연어 처리,
그죠? 우리가 이제 말하고 있는 음성, 그러니까 텍스트 얼마나 잘 인지하느냐. 그다음에 언어 번역. 내가 만든 거를 영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만든 거를 한글로 또 번역해주고, 그죠? 로봇 자동화, 머신러닝, 뭐 이런 것들이 시장을 이제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건데요. 그 여러분들이 아마 티맵이나 뭐 내비게이션 가지고 이런 거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뭐 광명시청에서 어디 가는 건가요? 이제 김포에 어디 그 산업단지를 가는 거죠. 차가 많이 막히잖아요. 출퇴근 시간에. 그래서 뭐 차량의 어떤 흐름을 반영하는 건 기본이고 이런 거죠. 조만간 1시간 후에 여기가 막힐 것이다. 기존의 학습 데이터 가지고. 그래서 봤더니 여기가 좀 뚫려 있더라. 뭐 하라는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미리 안내 정보를 바꿔줄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 요소들의 기술이고 뭐 기본적으로 사고, 뭐 날씨, 그다음에 뭐 이 공사 이제 하잖아요. 중간중간에 뭐 도로 공사, 그 이제 유지 보수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빨리빨리 반영을 해가지고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빨리 갈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어떠한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보면 좋은 서비스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 다음 주까지 9월 28일까지 지난번처럼 좀 그 학번 끝자리가 짝수인 02468은 1번, 그 다음에 홀수인 13579는 2번에 대해서 의견을 좀 적어주세요. 적을 때 과제 2번 이렇게 학번 이름을 반드시 좀 적어주세요. 과제 넘버 2 학번 이름. 저거 포스트를 해가지고 지난번처럼 첫 번째 예제는 이제 그 위너 테이크스 올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주로 경영학 쪽에서 많이 하는데 승자가 독식한다. 그러니까 뭐 하나의 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체 시장을 차지한다. 이게 대표적으로 미국의 스텔스예요. 우리나라는 거의 요 스텔스를 미국 거 사다가 써요. 저공 비행하면서 노출 안 돼가지고 적의 그 주요 기지를 이제 그 공격하든지 탐지하는 장비인데 우리나라에서 도입을 해가지고 이거 엄청나게 비싸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달라는 대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너 스테이크스 홀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고. 두 번째는 자기네 학과 있죠. 각자 학과에 어떠한 그 기본적으로 어떠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가능할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적어주시면 제가 다시 그 레포트 점수를 5점씩 제가 체크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까지 좀 포스트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좀 반영을 포스트를 반드시 해주시고 과제 2 학번 이름 적기 뭐 요거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반드시 좀 해주시기를 이제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자리가 짝수인 학생, 홀수인 학생. 그래서 그 과제 넘버 2라고 반드시 적어주시고 지난번 거랑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학번 이름을 반드시 좀 적어주시고 그래서 1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